036. 공생과 협력, 유기적 사업에 대하여. 협력, 공생, 공정은 새로운 이익의 막강한 도구이자 최고의 전술이며 전략이다. 자연 생태계에는 적자 생존이나 약육 강식, 자연 선택이라는 말이 있다. 적자 생존은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사라진다는 의미다. 강자에게 먹힌다는 약육 강식이나 적응하는 생물은 생존하고 나머지는 저절로 사라진다는 자연 선택 역시 강자 중심으로 살아남는다는 뜻이다. 산업계나 기업도 이런 생태 이론과 유사한 행동 형태를 신봉해왔다. 업계 선두로 올라선 뒤 후발주자를 죽이는 일을 자신이 사는 방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태계에서조차 다윈의 이런 이론들은 도전받고 있다. 다윈의 이론 기준으로 경쟁자에 대한 협력은 곧 진화론에 역행하는 행위다. 하지만 생명의 다양한 생존 방식 중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살아남은 생명체들이 많다. 노아, 수학자, 진화 생물학자과 로저 하이필드, 물리 화학 박사가 함께 쓴 초협력자에서는 인간을 최고의 협력자라고 말한다. 그 협력이란 공동의 목적을 위한 단순한 협력에 그치지 않는다. 평판, 혈연, 배려, 믿음, 관용, 너그러움 같은 특성들이 다윈의 배신 전략보다 이익이 되는 상황이 더 많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진화론에 따라 선택과 변이라는 두 개의 원칙만을 유용하게 봤다. 하지만 협력이야말로 성장의 가장 유용한 방법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치열한 산업 경쟁에서 공생과 협력은 오히려 가장 근사한 성장 모델이다. 기업은 사회 문제를 일으켜 이윤을 창출한다. 기업은 공해를 줄이려는 노력보다 공해를 만들 때 더 많은 돈을 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설치들은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안전장치를 무시하는 작업 환경은 기업에 더 많은 이윤을 준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기업은 전통적으로 이런 방식으로부터 수입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오히려 사회의 문제를 풀어나갈 때 이득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다. 그야말로 진정한 이윤이라는 것을 말이다. 나는 제자 사업가들에게 그들의 사업이 회사, 직원, 고객, 경쟁자, 협력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유기적 사업 환경이 되게 하라고 독려한다. 우리는 유기농법을 농산물이 재배되고 가공되는 방식에 살충제나 비료 같은 합성 투입물 사용을 없앤 것에 국한해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유기농업의 목적은 천연 자원의 사용과 토양 건강, 생물 다양성이 농산물의 생산 과정에서 침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 거친 사업계에서 가장 멀리, 오래, 그리고 높이 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제 억지로라도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 온전한 승자는 없다. 경쟁자를 없애면 다음 날 다른 경쟁자가 나타날 뿐이다. 037. 2년에 한 번씩 사장이 꼭 해야 할 일. 경영자는 최소 2년에 한 번씩 두 가지는 꼭 해야 한다. 회사의 회계 정밀 감사와 자신의 종합 건강 검진이다. 종합 세무평가는 마치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나온 것처럼 세세한 부분까지 받는 것이 좋다. 자신들이 잘못하는 부분, 놓친 부분, 혹은 개선할 부분, 또는 사내 부정 발생 요충지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매출만큼 중요한 것이 재무 관리고 이익만큼 중요한 것이 절세다. 경영자의 건강 상태는 회사의 운명과 직결된다. 특정 질병에 노출돼 있지는 않은지, 미리 관리해야 할 문제가 있는지, 정기적 건강검진을 통해 몸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경영자의 요구 시에 생길 통장 관리, 비밀번호 관리, 결제 처리에 예비 플랜을 가져야 한다. 경영자의 특성상 사장은 자신의 건강을 잘 챙기지 못할 때가 많다. 기업 조직에서 경영자의 건강은 매우 중요한 자원임에도 그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우가 있다. 일찍 성공한 사람들이 평균보다 빨리 사망한다는 결과도 있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가 대기업 임원 500명을 조사한 결과 4명 중 1명은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 로렌티안 대학에서도 평균 나이 51세의 CEO 400명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88%가 일반인보다 암과 심장 관련 질환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 운동을 할 수 없다면 정기적 건강검진이라도 반드시 챙기기를 권고한다. 038. 사장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사업을 막 시작하면 대부분 사장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근거 없는 비난, 조롱, 직장인보다 더 많은 근무, 가족관계 무너짐, 피곤, 주말 근무, 휴일 근무, 건강 악화, 인간에 대한 모멸감, 불안감, 친구들이 나누어짐, 직원에 대한 분노, 배신, 횡령, 신용불량, 갑을관계 문제, 채무, 불량 채권, 수면 부족, 불면증, 휴가 없음,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 사라짐, 항상 밥값 내야 함 등이다. 사업이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제법 사업체가 돌아가면 그때 남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다. 근거 없는 비난, 조롱, 직장인보다 더 많은 근무, 가족관계 무너짐, 피곤, 주말 근무, 휴일 근무, 건강 악화, 인간에 대한 모멸감, 불안감, 친구들이 나누어짐, 직원에 대한 분노, 배신, 횡령, 신용불량, 갑을관계 문제, 채무,
불량 채권, 수면 부족, 불면증, 휴가 없음,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 사라짐, 항상 밥값 내야 함 등이다. 차이는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언제 없어지는 걸까? 스스로 없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단지 당신의 사업이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커지면 이 중에 몇 가지는 사라지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당신을 따라다닐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 하나씩 찾아서 돌려놔야 한다. 근거 없는 비난은 칭찬으로, 조롱은 존경으로, 자유근무, 가족에게 어른이 되는 것, 활기, 장기 휴가, 정기 휴가, 건강, 인간에 대한 존중, 진짜 친구, 직원에 대한 애정과 감사, 충성심, 신용, 갑 같은 을, 잔고, 수익, 휴식, 일에 대한 자긍심, 보람 등으로 하나하나 바꿔가야 한다. 사장은 자기 삶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남이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것은 슬프지만 동시에 행복한 일이다. 힘들지만 누구에게도 신세지지 않고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고 비굴할 이유가 없다. 스스로 서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스스로 걷는 것 자체가 보람이다. 사업이 잘 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다. 내가 왜 사업을 했는지 그 근본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위해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위해 내가 사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모두 바꿔도 하나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밥값은 항상 당신이 내야 할 것이다. 039. 사장의 사치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사장의 사치에는 해야 할 사치와 해도 괜찮은 사치와 하면 안 되는 사치가 있다. 사치란 태초부터 존재했고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박물관의 왕관을 비롯해 모든 액세서리 모두 오래전부터 사치가 하나의 권력으로 나타나 있음을 보여준다. 사치라는 것은 굳이 필요 없는 것을 비싼 값에 치르는 행동이다. 이런 행동은 신분의 우월성의 지표로 사용된다. 현대 사회에서는 신용의 지표로도 사용되는 것이 사치품이다. 누군가 명품 가방을 들면 그것이 부자를 뜻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저것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볼테르, 프랑스의 대표적인 계몽주의 작가는 사치에 대한 그의 사랑을 처음으로 선언한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는 사치품이 경제를 작동시키고 예술을 장려하며 자유를 보장하는 등의 이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드로, 계몽주의, 무신론을 가장 먼저 말한 철학자와 루소, 계몽주의 철학자는 자신의 재산을 미친 듯이 사용하는 나쁜 사치, 도덕의 부패, 취미의 퇴폐에 대해 많은 비난을 했다.
그러나 나는 현대사회에서의 사치나 사치품에 대한 문제를 경제적 가치나 도덕적 문제로 나누지 않고 개인의 신용의 문제로 들여다보고 싶다. 사장으로 해야 할 사치는 반드시 있다. 이것은 검소함이 잘못하면 누추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개인이나 회사는 일정한 수준의 사치가 있어야 신용이 증가한다. 흔히 은행이 대로변의 최고급 건물을 임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사실 사치다. 그러나 이 사치는 신용을 올려주는 좋은 사치다. 만약 은행이 골목 안 2층 허름한 사무실에 지점이 있다면 그곳에 돈을 맡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왠지 불안하다. 아무도 은행의 건실한 운영을 칭찬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인생 전체를 맡겨놓은 생명보험 회사들은 시내의 가장 높은 빌딩을 차지하고 있다. 내가 죽어도 저 빌딩은 존재해야 믿어지기 때문이다. 개인 회사나 사장들도 이렇게 신용을 증가시키는데 적당한 사치가 분명 필요하다. 사치를 해도 되는 시기는 사업이 이제 적자를 벗어나 이익이 생기고 최소 3년간 순이익이 발생하는 지점이면 적당하다. 이때 하는 사치는 궁핍함을 가리기 위함이다. 남에게 우월감을 주는 사치가 아니다. 궁색함이 묻어있는 것들을 바꾸고 가리기 위한 사치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깨끗하고 단정한 사무실도 필요하고 사장은 자가용도 새 차로 바꿔야 한다. 옷은 단정하고 잘 다려 입어야 한다. 신생 유명 IT 기업 흉내낸다고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슬리퍼 신고 나타나면 안 된다. 그 버릇을 벗어나지 못하면 자신보다 품위 있는 직원들을 절대로 만날 수 없다. 사장이 운동화를 신으면 직원도 운동화에 맞는 복장을 하고 다닐 것이고 내가 구두를 신으면 직원들은 세미 정장이라도 입고 말도 단정히 할 것이다. 내가 슬리퍼 신고 다니면 운동화 뒤축을 접어 신고 다니는 직원도 만날 것이다. 명품 로고가 조용히 숨어있는 제품들을 찾아 요란스럽지 않게 입고 그에 걸맞게 행동하면 된다. 해도 괜찮은 사치 시기는 5년 이상 순수익이 나오거나 직원이 30명이 넘어가거나 매출이 100억대에 들어가면 시작해도 된다. 이때는 외제차를 하나 사도 좋고 배우자도 좋은 차를 사줘도 된다. 남편이 사장이면 아내에게는 자기보다 비싼 차를 사주고 아내가 사장이면 본인이 비싼 차를 타고 다녀도 된다. 그러나 절대로 이때도 허세를 부리는 사치는 안 된다. 롤스로이스나 람보르기니, 페라리, 벤틀리 같은 차를 타는 사람은 신용이 오히려 하락한다. 벤츠나 BMW면 충분하고 스포츠카라면 포르쉐까지는 적당하다. 그 이상의 비싼 차는 무엇이라 핑계를 대도 허영과 허세일 뿐이다. 설령 그런 차값을 한 달 안에 벌 수 있고 현금으로 살 수 있다 해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다른 사업가들은 그런 유치한 짓을 하지 않는다.
시계 역시 롤렉스나 IWC, 오메가 정도까지다. 괜히 파텍 필립이나 오데마 피게 같이 발음도 안 되는 시계를 찾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시계 투자자나 할 일이다. 해도 되는 사치라 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도 아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잘하면 기품 있어 보일 것이다. 기품 있어 보이는 정도를 넘어서지 않게 과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온몸에 모자부터 신발까지 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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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지한 것보다 추한 부자는 없다. 하면 안 되는 사치는 자신의 경제 범위를 넘어간 사치, 경쟁을 위한 사치, 보여주기 위한 사치, 자랑을 위한 사치다. 이런 사치들은 자신의 인생과 돈과 사업까지도 날릴 수 있다. 사치로 어떤 사람의 기를 죽일 수는 있어도 사치로 존경을 얻지는 못한다. 가장 멋진 사치는 사치할 수 있는데 사치하지 않는 것이다. 일부 최고급 명품에 오히려 로고가 보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당신 자신의 고귀함이 그 어떤 상품의 가치보다 높다. 지나친 사치로 당신의 품격을 깎아내리지 말기 바란다.